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투수과학 강사 곽승훈입니다. 우리 통합과 관련한 학력평가 해설 강좌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통합과 학력평가를 갖다가 사실 여러분 제대로 시험을 딱 치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시험지를 배부받아서 한 번쯤은 풀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들을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봤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과거에 좀 공부를 했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시 보려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는 내용들도 좀 있으셨을 거야. 그 내용들을 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풀이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되겠습니다.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즉, 속력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A, B 운동에 대한 설명만을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속력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땐 얘들아 이 아랫부분의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 이동 거리가 돼요. 아랫부분의 면적이요. 그럼 지금 어떠냐면 이 A라고 하는 건 0에서 4초까지 감에 따라서 속력이 점점점 일정하게 빨라져요. 이게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한 속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들아 얘네들의 이동 거리는 뭐냐면 A 같은 경우에는 요 면적이 곧 이동 거리가 됩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되냐면 요 면적이 곧 이동 거리가 된다고요. 4초 동안에 얘네가 이동한 거리 말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기억. 0에서 2초까지의 이동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왔는데 A는 요만큼이고요. B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B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돼. 자, 2초일 때 A와 B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는 같다라고 나왔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알짜임이 0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쭉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짜임의 크기가 같다라고 지금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디귿 2초에서 4초까지 A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는 일정하다. 알짜임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2번으로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있는 2번인데요. 그림과 같이 점 A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점 D까지 올라갔다. 자, A부터 D는 운동궤도상의 점이 되겠고요. A부터 B까지 구간과 C부터 D까지 구간은 마찰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만 마찰이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B, C, D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 EB, EC, ED라고 할 때 EB와 EC와 ED를 옳게 비교한 걸 얘기해 달라고 한대요. 자, 마찰이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했어. 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공기 저항과 마찰을 무시한 다음에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얘보다는요, 여기로 갔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C와 이 D는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공기 저항을 무시했으니까. 대신에 여기선 줄어들었을 거니까 얘네가 이 B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뭐냐면 그게 정답이 1번으로 딱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넘어가서 3번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세 개의 전구 얘기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때 가장 좀 헷갈리고 어려웠을 법한 문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림은 세 개의 전구 A, B, C와 스위치 S 그리고 전압이 일정한 전원 장치를 이용해서 구성한 회로가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려고 합니다. 자, S를 닫기 전에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자, 보세요. S를 닫기 전이라면 이쪽은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직렬 연결이라 본다면 직렬 연결에선 전류의 세기가 어디서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맞는 얘기고 S를 닫기 전에 A와 C의 밝기는 같다. 즉 직렬 연결로 그냥 동일한 전구 두 개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밝기가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S를 닫으면 B와 C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 즉 닫는 순간 얘네는 병렬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병렬 연결된 애들은 전압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네 번째 S를 닫으면요 A는 닫기 전보다 어두워진다라고 나왔는데 보세요. 이걸 닫게 되면 얘네 전체의 합성 저항이 작아져요. 얘네 전체 합성 저항이 작아지니까 요쪽에 걸리는 전압도 작아져요. 왜냐?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기 때문에 합성 저항이 작아지니까 요쪽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요쪽으로의 전압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작아진 만큼 전압이 여기서 커져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닫기 전보다 어두워진다가 아니라 밝아지셔야 되고요. 5번 S를 닫으면 C에 걸리는 전압은 닫기 전보다 작아진다고요. 왜? 합성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체 전압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되셔서 옳지 않은 건 4번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우리 열팽창과 관련된 문항이 좀 나왔습니다. 이건 바이메탈에 대한 문제도 좀 나와 있는데요. 그림 간의 열팽창 정도가 서로 다른 금속 A, B를 접합시켰어요. 이렇게 접합시켜서 만든 거 우리가 바이메탈이라고 얘들아 불러주거든. 자, 이 바이메탈을 전원장치에 연결한 모습이고, 나는 가에서 스위치를 닫고 얼마가 지난 후 A, B가 팽창해서 접점에서 떨어져 나간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가에서 A, B의 길이는 지금 같은 상태였는데 가와 나에서 A, B는 서로 열평형 상태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열을 주고받은 상태예요. 그때 이 B라고 하는 게 열팽창이 더 많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옳은 것만을 골라볼 건데 기억, B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나에서는 지금 얘가 더 많이 열팽창이 일어났으니까 더 높다라고 하셔야 되겠고, 열팽창 정도는 B가 더 큰 거 맞죠? 자, 디귿, 바이메탈은 전열기의 과열 방지에 이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얘가 이렇게 더 열팽창이 많이 되는 금속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지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접점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전류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열 방지에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어떻게 들어가요? 기억, 니은, 디귿 다 해서 5번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실험 과정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오목거울 앞에 물체를 놓아요. 자, 나에서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를 달리하면서 거울에 의한 상을 관찰을 하고요. 자, 다해서 가에서 오목거울 대신에 볼록거울을 놓고 과정 나를 반복을 한번 해볼 건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A에서 물체보다 크고 똑바로 선 상, B에서 물체보다 작고 똑바로 선 상, C에서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 상이래요. 그럼 A, B, C 중에 오목거울에 의한 상만을 골라달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3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물체보다 작고 똑바로 선 상은 볼록거울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거울 파트에서 공부하고 온 거예요. 볼록거울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 물체보다 가까울 때, 오목거울에 가깝게 물체를 뒀을 때는 얘가 크고 똑바로 선 상으로 딱 보이는데, 오목거울은 얘가 점점 멀어지다 보면 갑자기 작고 거꾸로 뒤집어진 상으로 딱 보여진다. 이 내용 공부했었어. 그래서 A와 C가 지금 정답이다 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볼게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학 변화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자, 학생 A, B, C가 이렇게 얘기하는 얘들아. 학생 A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해. 오케이. 화학 변화 자체가 성질이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였고, 학생 B는 김치가 발효되어 있는 건 화학 변화 맞죠? 얼음이 녹아 분자 배열이 달라지는 건 화학 변화가 아니라 단순한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 변화는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땡이 돼야 됩니다. A와 B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답 몇 번? 3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자, 7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찌그러긴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기 전과 후의 모습인데요. 자, 탁구공 속 기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자, 기억, 분자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분자수가 달라지진 않아요. 분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얘가 펴지긴 합니다. 그치? 자, 니은 분자 운동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아니죠. 디귿,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큰 거 맞죠? 더 활발한 거 맞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들어가면 되는 내용. 자, 8번 보겠습니다. 표는 원자 또는 이온, 가부터 라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 기억에서 x는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원자 핵의 전하는 이온이든 원자든 이온이든 이 원자 핵 전하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전자 2개를 더 얻어왔으니까 이때는 전자수가 8개거든요. 얘는 전자 2개가 더 왔으니까 A는 10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핵의 전하는 얘 11번이니까 플러스 11이 되셔야 되고, 얘도 플러스 11이 됩니다. 근데 보면 얘는 전자수가 11이에요. 원자 상태일 때. 그러니까 얘가 11번이라는 걸 몰라도 원자의 전자가 11개라는 걸 안다면 얘 핵전하가 플러스 11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자, 그 다음 얘가 플러스 11인 상태에서 전자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10이어야 얘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10이라고 보셔야 돼. X는 플러스 8 되는 거 맞고요. B가 A보다 크다라고 나왔는데 A와 B는 지금 같은 값. 나와 라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식은 Na2O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쵸? Na 가 2개만큼 있고 O가 하나만큼 오셔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이온 결합 물질이 나오게 되니까 이 얘기도 맞아서 우리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묽은 염산 HCl, 수산화나트륨, NaOH 수용이 각각 이온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옳은 설명만이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가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자, 얘는 지금 산이에요. 자, 우리 페노프탈레인 용액은요, 산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만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색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자, 니은 가와나를 혼합하면 수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 자, 이건 중화반응 얘기하죠. 중화반응 결과 중화열이 발생하니까 수용액의 온도는 높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디귿 가와나의 혼합 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합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구경꾼 이온들이 다 떠다니고 있고요. 그렇죠?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정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1번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같이 봐보실까요? 표는 용질 A부터 D까지를 각각 물에 녹인 포와 용액 가부터 라까지에 대한 자료인데 가에서 라까지의 온도는 모두 T도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볼게요. 자, T도씨에서 A의 용해도는 18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용해도의 정의가 뭐였는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해도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갖다 용해도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용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물 50g에 최대 18g이 녹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100g에 대해서는 최대 36g이 녹을 수 있어요. 얘는 100g에 대해서 최대 40g이 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의 용해도는 36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2번. T도씨에서 용해도는 B가 C의 4배이다. 자, B 같은 경우엔 용해도가 40이고요. C는 용해도가 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B가 C의 8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지? 자, 3번. B와 D는 같은 물질이다. 자, B와 D는 서로 용해도가 달라요. 용해도라고 하는 건 물질을 구분하는 그 물질의 특성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같은 물질이 아니라 다른 물질입니다. 왜? 용해도가 다르니까. 자, 4번 퍼센트 농도는 라가 다의 4배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얘는 용액의 질량이 어떻게 되시는 거야? 라 같은 경우에는 120. 거기에 대해 용질은 20만큼 곱하기 100이야. 다는 어떤 거야? 총 105만큼이 용액의 질량이에요. 거기에 대해 용질의 질량 5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100이에요. 이 값이 4배이다 라고 보기가 지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땡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라에다가 T도씨에 물 50g을 넣으면 D가 10g이 더 녹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100g에 대해서 20g이 녹아요. 그럼 여기다 50g을 더 녹으면 10g만큼이 더 녹겠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지. 정답 몇 번? 5번으로 체크하면 되는 문제. 자, 넘어가시면 좋겠고 지금 10번까지 풀어봤는데 아마 지금 예비고이들이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까지 봤던 시험의 수준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학교 때 보통 시험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중학교 과학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종합적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등과학의 전체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에 참 좋은 시험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용이 막 많이 틀린다고 해서 앞으로 나오면 뭐 고등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세요. 왜냐? 지금의 시험범위랑 통합과학의 시험범위 엄연히 좀 다릅니다. 통합과학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요, 물론 중등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통합과학에 맞춰서 새롭게 다시 강의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건 쌤이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 올라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쌤이 고1 통합과학 개념 강좌와 문제편 강좌에서 다 녹여서 여러분들 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쌤 믿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10번까지 풀고 혹시 너네 기죽었을까봐 내가 하는 말이에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그림의 209조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는 각각 표피, 조직, 해면, 조직, 울타리 조직인데 자, 얘가 가장 겉에 있고 그런 조직이야. 얘가 표피 조직이거든. 얘는 염록체가 따로 없어. 그 밑에 있는 울타리 조직이나 해면 조직은 다 염록체가 있는 애들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얘가 지금 울타리 조직이고요. 이 울타리 조직이 좀 이런 염록체가 있는 이런 세포들이 딱 좀 이렇게 배열이 잘했어요. 이 울타리 모양으로. 이게 울타리 조직이고 염록체가 있는 세포들이 좀 이렇게 불규칙하게 막 배열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해면 조직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A는 표피. A는 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B는 기본 조직계에 속한다. 울타리 조직은요, 우리 기본 조직계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조직이었고요. B에는 핵을 갖는 세포가 있다. 여기도 다 핵을 갖는 세포들이 있어요. 맞고요. C에는 광합성을 하는 세포가 있다. 그쵸? 염록체가 있는 세포들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우리 정답 1번으로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1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물에서 일어나는 수정과 나날의 일부를 나타내는데 A부터 C는 각각 한 개의 세포다. A는 정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수정란에서 나날이 일어난 하나의 세포고 얘는 4세포분에 한 번 더 나날이 일어난 하나의 세포야. 자, A는 정자니까 생식세포 맞고요. A와 B의 염색체수는 같다라고 나왔는데 A는 염색체수가 23개만큼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건 수정란이 된 거니까 얘는 46개만큼 있어야 돼요. 얘 46개, 얘도 46개, 얘 46, 46, 46, 46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같다가 땡이야. 자, B와 C의 부피는 같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진 거니까 이렇게 나눴네. 어쨌든 한 번 더 나눠진 거니까 C가 부피가 더 작으셔야 돼요. 그죠? 정답 어떻게 들어가요?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그러면 귀의 구조 일부를 나타낸 건데 지금 내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귀를 외이, 중이, 내이까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공부를 했거든요, 얘들아.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고리관이 돼요. 우리 귀 부분 중에서도. 그치? 기억나지, 얘들아? 자, B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냐면 전정기관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가 바로 달팽이관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옳은 것만. 자, 기억. A는 반고리관이고요. 얘는 회전을 느끼는 회전 감각이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니은. B는 소리 자극을 받아들인다. 자, 전정기관은 중력을 받아들여요. 즉, 기울어짐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C. 달팽이관에 청각세포 있다는 내용은 중요하게 공부를 했었어요. 정답 몇 번? 4번으로 고르시면 돼. 자, 넘어가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고 이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해서 잡종 2대를 얻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라지알과 스몰알은 대립 유전자고 잡종 2대는 총 몇 개가 나왔대? 800개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봐봐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진 잡종일 때 무조건 라지알, 스몰알을 가져야 되겠지. 그럼 라지알, 스몰알끼리 만났어. 그러면 지금 둥근 완두가 라지알, 라지알 이렇게 만나는 거, 라지알, 스몰알 만나는 거, 이렇게 라지알, 스몰알인 경우는 둥근 완두겠죠. 오직 유일하게 스몰알, 스몰알인 경우만 주름진 완두예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정말 중요하게 이 비율이 3대1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봐봐. 800개 중에 4분의 3, 총 4개 중에 3개만큼인 4분의 3, 600개만큼은 둥근 완두로 나오셔야 되고 200개만큼이 주름진 완두로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들아. 그치? 그거를 체크하셔야 돼. 자, 옳은 설명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완두의 모양은 주름진 것이 열성형질이다. 맞죠? 자, 니은 잡종에 대해서 둥근 완두는 라지알을 갖는다. 둥근 완두는 무조건 라지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 라지알, 라지알의 부모와 스몰알, 스몰알의 부모가 만났으니 잡종일 때 무조건 라지알, 스몰알의 둥근 완두가 되셔야 되거든요. 자, 디귿 잡종에 대해서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은 모두 라지알, 라지알이 아니라 라지알, 라지알도 있고 라지알, 스몰알도 있으니까 땡입니다. 정답 기억. 니은 되셔서 몇 번? 3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자, 얘들아 1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기관 A부터 C까지를 나타낸 것이다. A, C는 각각 입, 위, 소장 중에 하나래. 얘가 입이네. 얘가 누가 될까? 지금 위, 그치? 얘가 소장 되는 상황이네. 자, 가보겠습니다. A에서 펩신이 분비된다. 자, 펩신은 위에서 분비되는 거예요. 입이 아니라, 그치? 자, 2번. A에서 기계적 소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씹는 저작 운동이라 그러죠? 씹는 운동은 기계적 소화라고 부릅니다. 자, B는 소장이다가 아니라 위고요. 자, C의 내부는 산성 환경이 아니라 소장은 약간의 양염기성 환경이에요. 자, 근데 A부터 C는 순환계에 속하는 게 아니라 소화계에 속하는 소화기관들입니다. 우리 정답은 2번으로 고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공부하셨던 암석의 순환 과정, 그리고 뭐 화성암, 뭐 퇴적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변성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게 되시면 지금 퇴적물이요. 퇴적물이 굳어져서요. 뭐가 돼요? 퇴적암이 돼요. 얘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뭐가 돼요? 변성암이 되고요.
얘가 녹으면 마그마가 되는데 마그마가 식으면 화성암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성암이 퇴적물이 된다라는 건 지금 다시 뭐냐면 어떤 풍화나 침식 작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도 풍화나 침식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기억이니까 얘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변성암이 됐든 화성암이 됐든 풍화 침식을 받으면 퇴적물이 되는 거고, 이 퇴적물이 굳으면 퇴적암이 된다. 이걸 나타내는 어떤 그림이에요. 자, 옳은 것만은 골라보겠습니다. A는 변성암이다. 그쵸? 열과 압력을 받았으니까. B에선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B라고 하면 지금 뭐냐면 퇴적암인데요. 퇴적암에서는 얘들아 화석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변성암은 열과 압력 때문에 화석이 발견되기가 조금 어렵고,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도 만들어지기가 보기가 어려워. 근데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건 퇴적암이야. 자, 기억은 풍화 침식 과정이 포함된다. 맞죠? 정답 몇 번? 5번으로 고르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서 풀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17번 문제 나왔는데, 이건 어떤 해역에 해수 1kg에 녹아있는 뭐 염료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달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얘들아 염료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은 게 뭐라고 공부했냐면 염화 나트륨이라고 공부했어. 그 다음 많은 게 뭐였냐면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공부했거든. 순서를 1번 얘 제일 많고 2번 그 다음 많다를 이미 개념적으로 공부하고 왔어. 그래서 이 A가 염화 나트륨이 돼야 돼. 그 다음 니은에서 이 해수의 염분은 35%이다. 이거 퍼밀이라고 읽죠. 또는 PSU라고 하는 해수 염분 측정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전체 1000g에 대해서 35만큼 있다는 건 이 표현이 맞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해역에 비가 많이 내릴수록 표층 염분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전체 물의 양에 대한 염분은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땡이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1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별 A와 B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얘들아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나왔다. 그치? 이거 언제 나왔니? 우리 중학교 3학년 7단원에서 나왔던 내용이야.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 자, 기억. A는 B보다 밝게 보인다. 그냥 밝게 보이는 걸 얘기하려면 겉보기 등급만 비교하면 되는데, A가 B보다 겉보기 등급이 커. 등급이 크다라는 건 어두워 보이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거 때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이 비교하는 건데 얘네가 같으니까 누가 누구보다 밝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어. 자, 그 다음 디귿 표면 온도는 색깔로 보는 건데 파란색이 제일 온도가 높고 그 다음 흰색, 그 다음 노란색, 붉은색 순으로 봐서 붉은색의 온도가 제일 낮은 애들이에요. 얘는 거의 완전 높은 애들이고요. 자, 그럼 보면 A와 B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은 거야? B가 높은 거죠. A가 B보다 낮다? 맞는 얘기죠. 정답 어떻게 들어가? 2번 디귿만 맞다.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위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활동이 나왔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빛이 이쪽에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뭐냐면 여기가 지금 망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sak이 되는 거예요. 자, 빛이 이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여기가 왼쪽 반달인 하얀달, 이쪽이 오른쪽 반달인 상현달로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빛이 이쪽에서 오면 여기가 삭, 여기가 망, 여기가 상현, 여기가 하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관찰자가 A 위치에 있는 공을 관찰할 때 공의 밝은 부분에 해당하는 달의 위상은 여기니까 뭐예요? 보름달, 망을 골라주셔야 돼요. 정답 1번 이렇게 들어간다고. 자, 20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풍이 부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 나왔는데 제 실험 과정 읽어볼게요. 자, 두 수조를 같은 높이에 두고요. 모래와 물을 각각 채우고 그림과 같이 설치를 하고 수조 사이 향을 피웠어. 그럼 이 향이라고 하는 건 바람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려고 이제 피워놓고 있는 겁니다. 전등을 켜고 나서 20분 동안 2분 간격으로 모래와 물의 온도를 각각 측정을 하면 향연기의 흐름을 관찰을 해봅니다. 자, 이 전등은 결국 뭐예요? 태양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은 바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모래는 육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의 해륙풍의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떤 식이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육지가 있고요. 여기 바다가 있다 그랬을 때 태양이 막 이렇게 쬐는 거예요. 자, 어떤 상태냐면 만약에 지금 조건처럼 태양이 있으니까 낮의 조건이라고 한번 봐봅시다. 낮에는 온도가 누가 더 빨리 올라가요? 육지가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해양은 비교적 온도가 차가운 편이라고 보셔야 되죠. 얘에 비해서 얘가 차갑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어때? 따뜻한 쪽은 상대적으로 어떤 기류가 일어나면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서 얘 같은 경우가 저기압이 된다고.
차가운 쪽이 상대적으로 하강 기류가 일어나면서 여기가 고기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였거든요. 그럼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잖아.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이 바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해풍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해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옳은 것만 골라볼 건데 가에서 모래는 육지, 물은 바다에 해당한다. 오케이. 나에서 향연기는 물 쪽으로 치우친다. 향연기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야 되는 거니까 육지 쪽으로 치우쳐서 흐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물의 온도는 모래의 온도보다 천천히 올라간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역과 디귿이 돼서 몇 번? 4번이라고 정답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통합과학과 관련된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같이 좀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종합적으로 잘 담고 있는 내용들이 됐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여기 내용을 잘 못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실력에 비해서 여기 있는 거 다 맞췄다 그러면 진짜 중학교 때부터 중학과학을 정말 철두철미하고 정말 잘한 친구들 그럼 여기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전체 1, 2, 3학년에 있는 모든 전 개념에 대해서 지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전 개념을 다 다채롭게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 맞춘다. 정말 잘하는 친구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3월, 지금 이제 4월이죠. 이 학력평가를 보고 나서 만약에 내가 많이 틀렸다고 한다고 해서 겁먹거나 어떡해. 난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난 과학은 내 체질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원래가 1, 2, 3학년 3개년에 대한 전범위가 나오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다 맞기가 원래가 어려워. 원래 기억을 다 하기가 어려워. 여기 부분은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해. 다만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있잖아. 여러분들 1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념을 중등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넣어놨어요. 그 내용들은 이제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같이 개념을 통해서 알아갈 내용인 거고요. 개념의 흐름을 조직적으로만 잘 파악을 해서 앞에서 배웠던 중등 개념의 지식을 제가 끌어다가 여러분에게 고등 개념에서 완벽하게 녹여드릴 거예요. 그럼 녹여드리는 과정 중에 정말 잘 이해가 되고 정말 쉽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딱 느낄 수 있는 강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신 있게 오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